정치, 경제, 종합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논의할 것입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이 궁지에 몰린 탓에 모든 행동을 무릅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동맹국인 중국과 북한의 최근 행보도 공개됩니다. 북한의 확장은 남한 국경을 긴장시켰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극적인 사건을 살펴보고 채널을 팔로우하여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다음은 영상 내용입니다. 격렬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크라이나 군은 이웃 국가 요르단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국가는 유럽 지역에 속하지 않지만 탱크 거래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국가입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요르단은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로 챌린저 1 탱크 대량을 이전하는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요르단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챌린저 1 탱크를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논란과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르단이 이러한 탱크들을 우크라이나에 양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요르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탱크들의 구매 및 이전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2002년에 요르단은 영국으로부터 중고 챌린저 2 탱크 400대를 구매하여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는 요르단이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으로부터 르클레르 탱크 100대를 무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중 270대의 챌린저 1 탱크는 꾸며진 전투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요르단군은 단 8만 6천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르클레르 탱크 100대, 챌린저 1 탱크 190대, 그리고 성능 강화된 M60A3 탱크 225대로 구성된 강력한 탱크 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쉬프팅 탱크 390대와 업그레이드된 M60A1 탱크 95대, 그리고 예비 보유 탱크 270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르단이 탱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챌린저 1 탱크들을 우크라이나에 양도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여줍니다. 챌린저 1 탱크 양도는 독일의 주요 군사산업기업인 라인메탈에 의해 작년 1월에 제안되었습니다. 그 후 영국, 독일 및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요르단 국가군사산업기업인 킹 압둘라 2세 설계개발국도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은 합의에 도달하고 이전 작업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챌린저 1 탱크 100대를 획득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탱크 부대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챌린저 1은 현대적인 탱크로 선진 무기 및 공격 시스템으로 장착되어 전장에서 어떤 탱크에도 도전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탱크들로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탱크 부대를 구축하여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러시아 군에 대한 반격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르단으로부터 우크라이나로 챌린저 1 탱크를 양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에서 중요한 발전이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과 세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전투작전 분석에서는 러시아가 폭격기에서의 크루즈 미사일 사용을 상당히 줄이고 대신 칼리브르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공격 작전에서 주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러시아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수량이 감소하고 이들의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이상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연방우주국인 로스코스모스가 우크라이나의 뒷문을 공격하는 전략적인 작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우주선에 전통적인 폭탄을 장착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러한 계획은 러시아의 보고서에 따라 로스코스모스 관계자에 의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로스코스모스의 전 의장인 드미트리 로고진이 지금은 PMC라는 이름의 사설회사인 울프를 이끄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련의 탄도미사일과 핵포탄과 같은 소련의 이전 우주선을 이용하여 평면 폭탄 파브와 같은 폭발성 공격 무기로 개조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소유인 소유소와 같은 미사일은 7.1톤을 운반할 수 있으며 코스모스 3행과 같은 더 큰 미사일은 10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여 더 깊은 지역에 위치한 나토의 무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주 항공 전문가들은 이견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폭발성 폭탄이 복귀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에 견딜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로고진은 정치가이지 항공우주기술자는 아니라며 항공우주기술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몇 개월 안에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고진은 모스크바 열공학 기술 연구소에서 개발된 특수 재료를 사용하여 폭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호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 괴상한 아이디어로 보아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빠른 종료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푸틴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괴상한 계획이 성공할지 여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동맹국인 중국과 북한은 점점 강력한 힘의 확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8을 발사하여 그에 따라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과 북한 국경은 긴장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전에 12일에 북한은 고체 연료 화성-18을 사용하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지역에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앞에서 북한 대사 김송은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자위권 행사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사로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안보가 위협된다고 느꼈습니다.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 반도 비핵화를 지원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 기타 국가들이 북한을 계속해서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어 이로 인해 북한이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데 큰 압력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네바 유엔 주재 상임 대표는 이번 회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미국, 한국, 일본의 행동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계속해서 규모 있는 훈련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협 증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보호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제재를 피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대사 이 대사 제프리 델로니티스는 미국이 항상 외교적 조치를 지지하고 대화의 조건을 두지 않고 북한이 관심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해 협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북한의 침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들의 핵심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은 지도자는 직접 이 발사를 지켜보며 미국과 동맹에 대한 적대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즉각적으로 위협 증대를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과 관련하여 4명의 개인과 3개의 북한 관련 기관에 대해 단방향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국가들이 맞섰고 대처 방안에 대해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측면에 집중된 노력이 필요합니다.